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감 수업의 레이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요. 바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라는 책에서 굉장히 인생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전달 드릴까 합니다. 그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이 작가님, 리처드 칼슨이라는 저자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심리학자시고요. 그리고 뭐 최고의 행복 만들기 전문가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총 15권이 베스트셀러가 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책 또한 베스트셀러 1위, 미국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오프라 윈프리, 또 CNN 등의 유명 방송 쇼에서 단골 손님으로 초대된 분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은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은 너무 인생을 심각하게 살지 말고 너무 사소한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뺏기지 말고 진짜 내가 지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에 집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목차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굉장히 많죠. 네, 번호가 매겨져 있고 목차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목차당 뭐 한두 장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주제별로 짧게 에피소드나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한번 쭉 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읽냐면 되게 자주 읽는데 그냥 아무거나 딱 펼쳐요. 그리고 봐요. 그 부분만. 이런 챕터 종류가 되게 많으니까. 그러면은 정말 뭐 우연히 접하게 되잖아요. 어떤 챕터를 내가 읽을지 모르니까.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하게 내 인생에서 뭔가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볍게 읽을 수 있고 언제든 필요할 때 찾아서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책이니까 뭐 그 알라딘 같은 데서 중고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한 챕터 2개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아까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덮어져가지고 자, 이 챕터 이름이 그겁니다. 앞날을 모른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얻으세요. 네, 제목부터 좀 뭔가 특이하네요. 앞날을 모른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얻으세요. 우리 사회가 지금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앞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잖아요.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어도, 내가 뭐 대학교를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도, 취업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이 회사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퇴직하고 나서도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을까? 이런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많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당장 일주일 후에 일어날 프로젝트에 대해서 걱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의 옛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옛날에 어떤 마을에 굉장히 지혜로운 늙은이가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현자가 자신들의 물음과 걱정에 대해 현명한 대답을 내놓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의 한 농부가 현자를 찾아가서, 현자라는 건 이제 이 지혜로운 늙은이를 말을 하는 거죠. 극도로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자씨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황소가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논가리를 도와줄 가축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라고 이제 답답한 마음을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현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자, 자기 딴에는 굉장히 속상해가지고 현자한테 말을 했는데 현자는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지 라는 식으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웃 사람들한테 이 현자가 돌았다, 미쳤다 라고 떠벌리고 다녔대요. 왜냐면은 확실히 황소를 잃는 것은 농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었잖아요. 근데 현자는 왜 이 사실을 모를까? 굉장히 이제 의심이 갔던 거죠. 근데 바로 그 다음 날에 농부의 농장 근처에서 튼튼하고 말이죠, 말이 한 마리 보였습니다. 농부는 더 이상 의존할 가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을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논을 가는 일이 이번만큼 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는 현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대요. 아, 현자시여, 당신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황소를 잃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장한 채 제 앞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장한 채 제 앞에 나타난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저는 그 말을 절대 잡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신나가지고 말을 하니까 현자가 또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네,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또다시 아니라니. 농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애매하게 하니까 자꾸 현자가 이제 정신이 나간 게 틀림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며칠 뒤에 그 농부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넘어지고 말았대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말았대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농사를 도울 수가 없게 된 거죠. 아니, 어찌 이런 일이. 농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굶어 죽고 말 것이다. 농부는 다시 현자에게 갔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말을 포획한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현자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 아들이 다쳤습니다. 그 애는 이제 농사를 도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임에 분명합니다. 이번에는, 현자님, 이번에는 동의하시겠죠? 그러나 현자는 그전처럼 농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동정심이 실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현자분이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이제 유추 가능하시겠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뭐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하는,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나의 문제를 털어놨는데 고작 하는 말이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지 라고만 말한다면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자가 이제 그 농부가 너무 화가 많이 났대요. 근데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막 발발한 전쟁터에 내보낼 신체 건장한 남자들을 징발하기 위해 군대가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군대에 가지 않아도 좋은 젊은이는 마을에서 농부의 아들이 유일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말에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농부의 아들만이 살 수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이야기예요. 이 저자가 이 이야기를 전달해 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실로 대단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은 인생의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인간은 잘 모른다는 진실입니다. 단지 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종종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무엇인가를 대단한 것인 양 여깁니다. 이 책의 제목이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람들은 너무 일희일비한다는 거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인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라는 거예요. 장차 일어날지도 모르는 가공할 만한 일들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마음속으로 이것저것 만들어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나리오는 대개 빗나가고 말지요. 우리가 여러 가능성들에 차분히 마음을 열어놓는다면 결국에는 모든 문제가 잘 풀릴 것이 분명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들이닥칠 일을 예측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뭐 점을 보는 전문가조차도 많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앞날을 우리가 어차피 예견할 수 없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일들이나 들이닥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초연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당장은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엔 그게 잘 풀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을 찬찬히 돌이켜보면서 한번 반추해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고마운 일이었음을, 나에게 뭔가 교훈을 가져다 준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한테 이별을 당했는데 그 순간에는 나쁜 애, 나쁜 놈, 나쁜 년 이렇게 욕을 하다가 알고 봤더니 그 사람으로 인해서 더 좋은 사람,
진짜 나의 평생의 어떤 반려자를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회사에 떨어져서 너무 낙심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시즌에 내가 정말 원하는 회사를 가게 됐다든지, 이런 일들은 인생에서 정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쁜 일이 있을 때조차도 너무 그렇다고 막 들떠가지고 자만심에 가득 차서 좋아하지 말고, 적당히 좋아하고,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이거 지나가겠지, 혹은 뭐 이런 일을 통해서 난 이런 걸 배웠고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안 하면 되지, 이런 배움의 가치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태도로 임하라고 하는 거죠. 저도 이게 사실 쉽지 않죠. 모든 사람한테 쉽지 않지만 이걸 항상 되새기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옛날에는 저는 굉장히 일희일비했었거든요. 뭐 내 계획대로 조금만 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또 열등감도 많아가지고 그런 문제를 끊임없이 파고들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내 인생을 더 낫게 만들어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사람이 초연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나 뭐 성인 분자들 같은 경우에도 공통점이 그거죠. 평온한 상태에 있으시고 굉장히 초연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근데 그게 뭐 아무리 기쁜 일이 일어나도 너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사실. 저는 옛날에 와 항상 업돼 있고 긍정적이고 항상 웃고 행복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그런 들떠 있는 마음이 사그라들었을 때 오히려 더 외롭고 마음이 허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되게 초연합니다. 적당히 기뻐하고 적당히 슬퍼하고 그런 것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왜냐면 그게 아까 여기서 책에서 나온 것처럼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었다가 그게 좋은 일로 될 수도 있고, 좋은 일이었는데 그게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세상 만사가 우리 예측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하나의 챕터만으로도 우리가 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삶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좋은 책이라서 제가 한 챕터를 더 읽어드릴까 하는데, 비슷한 맥락인 챕터를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이겁니다. 자신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느슨하게 풀어라.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전략 하나하나는 당신이 보다 느긋하고 평온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돕는 쪽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퍼즐에서 가장 중요한 조각 하나는 당신의 목표가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늘 기억하는 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평온함. 세상에 어떤 일이 펼쳐져도 괜찮아. 좋아질 거야. 잘 될 거야. 문제 없을 거야. 그 문제가 더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지금 당신의 형편에 조급하게 굴지 않는다는 것을 늘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은 놓고 지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자신을 좀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느슨하게 풀어주고 뭔가 평온한 상태를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잊어버린다는 거죠. 잊어버리고 바짝 긴장하고 당혹해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자주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에도 익숙해지세요. 세상 만사 다 그런 거니까. 인생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일 다음에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 뿐입니다. 한 가지 일을 놓쳤다 해도 그냥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저자가 굉장히 단순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분은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도와준 사람이잖아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단순하게 이거를 말한 건 아니겠죠. 정말 인생의 깊이가 있는 말인 거겠죠.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한 가지 일을 놓쳤다 해도 그냥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무수히 많은 기회가 있고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한 가지 일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게 엄청난 실수와 실패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예전이 아니구나.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어,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되게 감명 깊게 본 책이라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읽어 드릴 텐데, 여기서 제가 생각나는 구절이 그거였어요. 당신이 한 번 실수를 한 거 가지고 그 실수가 여러분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굉장히 멋진 위안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멋진 위로더라고요. 실수 하나가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냥 실수한 거예요. 그냥 마치 내가 물을 살짝 쏟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행 가가지고 뭐 똥을 밟았다고 해서 그 여행 자체가 실패한 여행이나 불행한 여행은 아니잖아요. 그냥 똥 밟았네? 그리고 좀 슬퍼하다가 또 나머지 여행에 되게 즐거운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가지 일을 놓쳤다고 해서 거기서 뭔가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는 거죠. 사람들이 내면의 평화를 이루고자 노력하면서 가장 자주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작은 실패에 좌절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안점, 그랬을 때, 그 실패를 마주했을 때, 당신의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즉, 인간적 성숙을 꾀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조율하는 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래요. 아니, 또다시 실패했구만. 그럼 어때? 다음번에는 이 문제를 다르게 처리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라라는 거죠. 뭐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같은 맥락인 거죠. 근데 이런 습관을 가지게 되면은 삶에 대처하는 방식에서 과감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거래요. 어, 저는 이 책의 내용을 100% 신뢰하는 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아요. 이 저자들이 하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해보기 전까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저자가 한 대로 시키는 대로 꼭 해봅니다. 테스트를 해봐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뭐 한두 번은 말을 안 들을 수 있지만 여러 번 시도를 하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슬픈 일을 겪죠. 반드시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짜증나거나 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늘 이 메시지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실수를 했군.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내가 기분이 나쁘군. 불쾌하군. 혹은 내가 실패를 했군.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아니면은 이것의 좋은 점은 뭘까? 또 아니면 다음번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스스로에게 자문을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되게 그 일이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축복의 일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누군가가 이 전략의 메시지를 요약한 듯한 내용을 책의 제목으로 제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으로 이런 제목을 제안을 했대요. 나도 좋지 않고 너도 좋지 않아. 그렇다고 그게 어때서? 이게 좀 한국말로 하니까 어색한데 영어 원문은 그거예요. I'm not okay. I'm not okay. 난 괜찮지 않아? You are not okay. 너도 괜찮지 않아? And that's okay. 그것도 괜찮아. 이거를 조금 우리나라 말로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나 지금 상태 안 좋아. 나 지금 불행해. 너도 불행해. 근데 그게 뭐 어쨌다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인생이 그런 거지. 지금 안 좋다고 내일 안 좋은 건 아니잖아. 내일 안 좋다고 내일 모레가 안 좋은 건 아니잖아. 이런 뭔가 되게 여유로운 태도 되게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평온한 사람이고 초연한 사람이고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항상 뭔가 들떠가지고 기분이 좋고 뭐 그런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평정심을 갖고 있는 게 가장 행복한 거거든요. 자신에게 휴식을 좀 주십시오. 누구에게도 100%의 타율은 없습니다. 그 가까운 타율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만 나아가고 있다면 오케이입니다. 여기서 타율의 얘기가 나왔는데 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야구 선수 아무리 훌륭한 야구 선수들도 타율이 당연히 50%도 되지 않잖아요. 보통 뭐 2, 30%? 그죠?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은 뭐 2할 3할이라고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구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뭐 10번의 공을 타자가 친다고 하면 거기서 2번, 3번 치는 것도 잘하는 거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모든 기회를 다 성공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실패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다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일희비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챕터 2개를 읽은 것 뿐이에요. 지금 참고로 챕터가 몇 가지 있냐면 지금 좀 볼까요? 와우, 몇 개야? 지금 100개입니다, 100개. 이런 챕터가 100개나 있어요. 근데 한 챕터당 한두 장밖에 되지 않고 짧기 때문에 내가 좀 인생이 버겁게 느껴지거나 컨트롤이 잘 안 될 때, 특히 이 제목에 이 책의 주요 메시지가 있는데, 뭔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게 될 때, 여기서 사소한 거라는 건 인생에 마주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잖아요. 그 일이 사실은 멀리서 보면 우리가 뭐 죽기 직전에 바라봤을 때는 사소한 일이겠죠. 그때는 웃을걸요, 아마?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을 때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그거 가지고 그렇게 고민했지? 하면서 웃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저는 30대인데 20대 때 내가 왜 그렇게 고민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고 그 회사 때문에 왜 그렇게 내가 슬퍼했고 아파했는지, 그러니까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조금 초연한 태도로 임하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가벼워지면 평온해지면 더 많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또 굉장히 추천드리는 책이니까 꼭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항상 여러분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영감을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세요. 안녕.